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되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또 두 종목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요.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바로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스트 봇으로요. 급등하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고 계셔서 현재까지 이런 수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 화요일에 또 2차 전지주로도 수익을 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계셨던 분들은 바로 2차 전지주 LNF로도 현재 7.5%라는 수익을 또 안겨다 드렸고요. 또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바로 이구산업과 A프로로도 도합 12%의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7월 달뿐만 아니라 6월 달에도 전문가님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로 지금 6월 12일에 매수해서 14일 이틀 만에 바로 6%의 또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두 종목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전기차에는요. 전기차 특성에 맞는 타이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요. 국내 타이어 3사를 비롯한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전용 타이어를 출시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관련주들 지금부터 과연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최근 바이오주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 호황기가 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세계 생산 규모 100조 원, 또 수출 규모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톡방 안에서는 장중에도 세세하게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고요. 또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 톡방은 저희 방송 도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제가 지금 안내해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 2시 50분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 50분이 지나면 QR코드도 같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의 종목, 종가 베팅의 또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
최저가까지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기회인 만큼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검색하셔도 손쉽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7월 25일 화요일장에서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 하이스트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의 쏠림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렸는데 FOMC 이전까지는 이런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드리면서 일주일째 이렇게 좀 한쪽으로 계속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2차전지 대형주 그리고 그룹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했던 일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힘든 일주일 함께 보내신 분들께 좀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넘치는 종목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앞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QR코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전문가님이 챙겨오신 파이팅 넘치는 또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부터 매매 타점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10일 거래일째 연속해서 오르면서요. 2017년 2월 이후 최장기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양지수 또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전거래보다 0.03% 상승하며 2629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현재 전거래보다 0.75% 상승하며 936선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 도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7월 FOMC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2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서 이제는 9월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데 저희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9월 동결 가능성이 8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의 기대감에 반영돼 거의 마지막이다. 이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을 좀 형성하고 있고요. 실적 시전 전반적으로 이제 기대 심리와 경계 심리가 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은 LS 그룹주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좀 쏠렸었는데 최근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포스코 그룹 오르는 LS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계속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 중소형주 특히 뭐 자금이 큰 분들이야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선호되겠지만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500개, 하락 종목이 1,900여 개면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이상, 배 이상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내 종목만 안 가지 이런 뉘앙스를 일주일 넘게 지금 투자자분들 아마 겪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보통을 좀 구매해놨다 보니까
지수는 저는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좀 대형주 위주로 부스터 종목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고요. 금일도 좀 중대형주 위주로 부스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쪽 일부 종목들로 수급이 쏠렸는데 일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계속 아직 원활한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당연히 2차 전지에 앞서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지금은 회복 수준이지만 하반기부터도 살아날 부분이라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으로 또 주스터가 넘어갈 수도 있어서 시장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빅테크들이 대형주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하반기까지는 지금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차트만 보더라도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가 하단을 깨지 않았어요. 대신 6월달, 5월 말 정도쯤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FMC 이후로 정고점 2650선을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대를 맞고 다시 한번 추세 하단선까지 터치가 나올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하단선까지 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추세가 크게 이탈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대형주 위주로 조금 조정이 올 때 지수가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 위주로 낙수 효과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 고점을 시원하게 뚫고 이제는 올해 신고점 영역으로 들어간 만큼 이제 950 정말 선수닥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번에 FMC 말씀 그대로 금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연준은 과연 금리 인하를 언제쯤 단행할지 분명히 FMC 이후로 매파적인 발언이 저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9월 달에 한 번 더 인상 여지를 주면서 인플레가 2%대까지 낮아지기 전까지는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컸다면 이제 경기 침체, 하반기 경기 침체 확률이 5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골디락스를 꿈꾸는 투자자들이 이런 빅테크를 어느 정도까지 더 끌어올릴지에 따라 저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정말 하반기 천스닥이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천스닥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유가 천스닥이 가려면 지금 상승 중인 2차 전지 애들 그리고 바이오 붐이 다시 한번 호황기에 접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중소형주의 낙수 효과가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가야 나머지 종목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지수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대형주 수급이라도 지수가 계속 끌어올려야 중소형주도 따라가게 되겠다 보니까 저는 이 선 4월 고점 920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상승 추세가 8월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시장에 자금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로 편입될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시장 이렇게 좀 정리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고 있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열리는 FOMC도 정례 회의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시장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어딜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이렇게 시황 분석을 방송 중에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뿐만 아니라요. 장전, 장후에도 지속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시황 분석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이 나는 궁금했다. 또 기사들까지도 나는 정보들까지도 궁금했다 하셨던 분들은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2시 50분까지만 열리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이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 또 가지고 왔던 종목,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의 힘이 또 얼마나 강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전문가님 또 2차 전지주로 또 수익을 냈습니다. LNF 바로 지난주 화요일에 공략했던 종목으로 그 다음 날 바로 매도를 하면서 7.5%의 또 수익을 보여줬고요. 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이구산업과 A프로로도요. 지금 뭐 일주일 만에 4.7%, 7.7%도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문가님 2차 전지주 LNF로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다고 들었는데 좀 더 네.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LNF를 7월 18일 날 22만 7천 원 부근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 AI 차트도 이날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거의 진입 시점은 바닥 구간에서 잡았어요. 이렇게 추세 하단을 쭉 이어오다가 추세 하단선을 돌파하기 전 바닥 구간에서 미리 잡았고 그 다음날 갭상승 때 바로 좀 매도를 짧게 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목표가는 제가 한 27만 8천, 28만 원 부분을 잡아놨었어요. 약 진입가 대비해서 20%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서 저는 한 번씩 실현을 하고 눌러줬을 때 또 진입을 하고 싶었지만 그 다음날도 갭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원했던 구간 눌러주지를 좀 않았고요. 오늘 살짝 좀 눌러주길래 저는 다시 입맛을 좀 다시고 있거든요. 27만 원 이하에서는 한 번 더 모아도 되겠다. 왜냐면 하반기 때 실적 개선이 저는 강하게 좀 올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금 저는 타이밍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노리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은 괜찮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거라는 부분이 좀 강한데 그 이유가 작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비쌀 때 단원 원자재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진율이 좀 떨어질 거다 2분기 때는.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세 사놓아서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좀 발생된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저는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객사 다변화 문제도 있고 미국 공장 진출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 때문도 이제 1,300원대 비싼 가격대 원자재를 구입해서 지금 환율이 좀 내려와서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2분기까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때는 저는 이익이 정상 궤도로 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한번 눌러줄 때 그때 모아갈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진입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상대적으로 FBM이라든지 다른 양극재 테마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시가총액이 지금 4배 가까이 에코프로 비행과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인 저평가, 에코프로 형제들은 너무 강하게 가고 있는데 LNF는 상대적으로 빌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 정고점이 35만 원은 저는 가뿐히 넘어서 40만 원 위로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는 힘이 하반기에는 있다고 보다 보니까 말씀드린 27만 원, 25만 원권에서는 분할로 저는 다시 한번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부터 모아갈 생각이고요. 이번 주라도 강하게 눌림이 오면 1차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LNF를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노란톡방에서 LNF 예전에 짧게 입장하고 다시 진입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타이밍 놓치지 않게 노란톡방에서 진입 사인을 좀 드릴 거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이제 목표가를 한 35만 원 위로 두고 짧게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면서 끌고 갈 생각이라 이번에 좀 크게 먹어보고 싶은 욕심이 좀 강하게 드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저희 하이스트봇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을 드리고 그 지수도 좀 보여드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하이스트봇은 저희 득등 포착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에이프로젠이라든지 광무, 조일 알무니움 이런 종목들이 저희 하이스트봇에 포착이 나왔고요. 이 포착되는 종목들을 저희 노란 톡방 안에서 이렇게 사인이 나갑니다. 오늘 에이프로젠이 1368원에 진입 사인이 나갔는데요. 9시 13분에 노란 톡방에서 A프로젠 이렇게 포착 가격이 나옵니다. 오늘 포착가 대비해서 장중 18% 정도 이렇게 급등이 보였고요. 지난주 저희가 수요일 방송이 있었잖아요. 수요일 목요일부터 보여드리면 목요일은 나무기술이나 인벤치질에
이러한 종목들이 이런 노란 톡방에서 포착 나오고 저희 하이스봇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활용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톡방에 저희 하이스봇 포착 이제 다운받으시면 PC에서 이렇게 검색이 떠요. 20일 날은 이렇게 나무기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스펙타 바이오라든지 솔트로프가 폭작가 대비해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자비스라는 종목이 폭작가 대비해서 14% 올라가면서 상한가 말아 올렸고요. 오늘도 거의 한 20% 급등이 나오면서 폭작가 대비해서 4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당일날 수급이 이렇게 몰리면서 주도 섹터 위주로 이렇게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방송에서는 좀 기회가 없었고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집에서 이제 단타, 그러니까 손이 빠르신 분들, 그리고 단기적인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저희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저희 하이스포트 프로그램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뜨는 종목들 위주로 손이 빠르신 분들은 따라서 매매하실 경우 이렇게 당일날도 10% 이상 급등 나오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캐치하셔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네, 뭐 하이스트봇까지 지금 설명 자세하게 듣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전문가님 2차 전지주 LNF로 7.5%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전문가님이 챙겨 오셨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전문가님이 또 오를 만한 종목인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부터 종가 베팅 종목 또 두 종목 챙겨오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첫 번째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타이어 관련주입니다. 뭐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또 한국 타이어 이 3사를 비롯한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요.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출시하며 또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하중과 가속력을 견딜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이제는 타이어 관련주들 주목해보는 건 어떨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불입니다. 오, 제가 네. 이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초록불을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개별 각각 종목들의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시장에 악재가 좀 있다 보니까 일단 노란불을 좀 드렸고요. 섹터를 이제 오늘의 핫 이슈라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실 오늘의 핫 이슈는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드린 쏠림 현상 때문에 이슈 종목을 제가 2차 전지만 한 달 내내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네, 오늘은 완성차에는 타이어가 필요하자. 올해 초부터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정말 날개가 달렸습니다. 현대나 기아차의 실적 고공 행진, 판매량이 굉장히 좀 우수했었고요.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는데 당연히 이제 완성차의 타이어가 필요하고 전기차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타이어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시장에 크게 부각을 받지를 못했어요. 1분기부터 세계적인 타이어 수요가 증가가 됐었고요. 특히 해상 운임, 코로나 때 해상 운임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는데 해상 운임 가격이 낮아지면서 원재료비가 좀 하락이 되면서 하반기까지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라 원래는 초록불을 좀 드리고 싶었지만 지수 때문에 지수가 좀 살짝 올려주고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노란불을 드렸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일반 내연기관차랑 다르게 하중이 높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무게가 때문에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특히 그런 가속력을 견딜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필요한데 이런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R&D를 국내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요. 한국 타이어, 그리고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제 시장 점유율 1, 2, 3위인데 너도 나도 앞다투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광고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저는 계속 성장세가 이어나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눌러줄 때 그리고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분할 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국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즈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만큼 이제 강한 상승률 지금 추세적으로는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너의 부재가 좀 굉장히 큽니다. 오너가 이제 배임이나 횡령 문제 때문에 지금 부재인 상태에서 오너가 부재이면 좀 빠른 이 회사의 좀 중요한 결정을 빠르게 좀 할 수 없다는 악재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추세선 상단이지만 추세 하단까지 추세 하단이면 한 34,000원대 부분 내려온다면 여기서 그날로 좀 진입을 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대신 한국 타이어보다는 금호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한국 타이어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폭이 좀 가팔랐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2,700~800원대 머물러 있다가 5,200원대 거의 한 2배 정도 5월까지 가파르게 좀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 추세를 유지 못하고 고개를 좀 숙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상승 추세선 하단 부분 4,200원대 한번 눌러줘서 터치가 나온다면 저기는 이때부터 한번 모아가고 싶고요. AI 차트 같은 경우는 4,000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4,200원대 진입해서 4,000원 손절을 짧게 잡고 진입하는 건 유효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추세가 좀 살아있다 보니까 하반기 그리고 최근에 광고도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용 타이어에 대한 광고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7월 달에 타이어 부분에서도 브랜드 파워 1위를 했을 만큼 시장이 좀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한국 타이어를 좀 넘볼 수 있는 부분이라 금호 타이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넥센 타이어인데 넥센 타이어를 개인적으로는 제일 잡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 쪽으로도 공장을 좀 넓혀가고 있고 9월에 완공되고 나면 2024, 2025년까지는 지금은 이제 그 출하량이 3위예요. 근데 2위를 거의 넘볼 정도로 5,200만 개까지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에서 다른 타이어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가볍고 추세선 지금 하단 거의 코앞까지 내려왔어요. 8,000원 초반대가 추세선 하단인데 저는 8,000원 부근 추세 하단 부근 오면 다른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보다는 넥센 타이어를 좀 모아가고 싶은 욕망이 좀 강하거든요. 그만큼 시장에는 욕망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처럼 좀 싸게 사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들이 많을 경우 넥센 타이어가 하반기에는 타이어의 대장주로 좀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넥센 타이어뿐만 아니라 금호가 될 수도 있고 한국 타이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계좌에 타이어 관련 종목이 없고 2분기 실적 이후로 하반기까지도 이런 실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뭐 계좌 안에 타이어 종목들 하나 정도는 담아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시점에 제가 관심 종목을 체크해놨다가 이런 추세 하단을 터치하고 아래에서 거래량이 좀 실려올 때 제가 노란 톡방에서 진입 사인을 드릴 예정이니까 타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시면 제가 진입과 매도 시점 같이 알려드릴 거라 이런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사인 드리기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악재가 소화되고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투자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뭐 하반기 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타이어주들 조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타이어주로 또 하반기에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꼭 주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2시 50분까지만 열리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 오늘 또 이 타이어 관련주로 같이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최근 바이오주가 반등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세계 생산 규모 100조 원, 또 수출 규모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도 지금 있는데요. 전문가님, 바이오주는 다시 그럼 호황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불로 드리는 이유는 네. 최근 바이오 쪽 섹터의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 상승 상위 종목들의 일부분이 바이오 종목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바이오 섹터도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거기에 정부 정책, 바이오 경제 2.0뿐만 아니라 뭐 K-멜로디 프로젝트 등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규모를 100조 원, 수출을 5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만큼 정부 정책주가 됐거든요. 노란불 드린 이유는 시장의 수급 쏠림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대 쪽으로 다시 쏠릴 수가 있어서 바이오가 그 자리를 비집고 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될지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가 들고 일어서기보다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반기 이제 그 예전에 쏠림 현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이오 종목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2017년, 2018년도 센트리온 삼양제뿐만 아니라 그때는 신라젠이라든지 다른 바이오 섹터들이 워낙 붐이 일어나면서 바이오 쏠림이 굉장히 좀 강했던 해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바이오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름에 바이오만 붙으면 갔었던 해고요. 지지부진한 이제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조명회사라든지 그냥 LCD 회사지만 해외에 있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바이오 업체 지분을 몇십억, 뭐 1, 200 정도 주고 인수를 하면서 나도 이제 면역 항암제 섹터야. 그래서 주가를 10배, 20배 가까이 뛰어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 상승분을 1년, 2년, 3년 안에 고스란히 반납을 하면서 대부분 섹터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정지가 돼 있는 종목들도 꽤 많고 상당 폐지가 됐던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저는 넘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가 금량이라는 종목이 정말 20배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리튬 붐을 일으켰어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저희 국내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재무적으로 정말 불안불안한 종목들이 어디 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나라의 리튬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리튬을 뭐 MOU 한다. 가장 주가가 띄우기 쉬운 거거든요. MOU. 돈도 안 들고 가서 체결만 해도 주가를 띄우기가 쉬운데 옥석 가리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고 바이오 섹터도 제가 제2의 반도체 미래 먹거리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 의약품 생산 시설에 대해서 뭐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거나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도 바이오붐이 다시 일어나려면 저는 국내에서 블록버스터 신약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일주 이상 판매되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 신약이 FDA 승인받고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발돋움하기까지가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는 더 어려울 정도의 확률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붐이 호황기가 왔다고 하기는 좀 미진하다. 이제 하반기에도 유럽의 뭐 종영 학회라든지 다양한 학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 흐름은 계속 다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좀 어중간하고 애매해서 제가 노란불을 드렸고요. 관련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페트롤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요즘 말로는 포음이 미쳤다. 거의 7,000원 부근에서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원래는 한때 이 종목이 2만 원대에서 놀았었거든요. 2018년, 2017년 바이오 붐 때는 2만 원 훨씬 위에서 놀았었습니다. 근데 7,000원까지 계속 계단식 하락을 겪고 오다가 최근에 이 1조 원 이상의 뭐 기술 수출이 된다라는 찌라시가 이미 6월부터 돌았었어요. 이런 찌라시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즐그머니 언급을 드렸고 당뇨 관련한 섹터가 당뇨의 신약뿐만 아니라 AI 당뇨 이제 관련해서 뭐 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료기기 관련 애들이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뭐 아이센스뿐만 아니라 뭐 동나나텍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섹터인 줄 알았는데 혈당 치료제 섹터로 가면서 단기간에 뭐 200%, 3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트론 같은 경우도 7,000원에서 3만 원까지 무려 거의 한 달 반 만에 수직 상승이 나왔고요. 당뇨가 이렇게 핫한 이유는 당뇨 치료제인 줄 알았는데 미국의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당뇨 치료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비만 치료제로 탈바꿈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이런 빅파마 애들이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꿈을 먹고 자라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가 사실 바이오 의약품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뭐 5천억, 1조 되는 애들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거의 뭐 전무해요. 5년 연속 적자 기업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5조, 1조 되는 이유는 이런 신약이 정말 국제 시장에서 대박이 터뜨릴 경우 시장을 석권한다, 뭐 6조 시장, 24조 시장, 근데 이런 시장을 석권한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저는 기술 이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는 이유가 1조라는 기술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 수출이 정말 신약이 판매되고 그 로열티를 30년간 최대 잘 받았을 때 금액이 1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계약금 같은 경우는 몇백억 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억 받고 나중에 임상이 실패되거나 하면 끝이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들어올렸으면 들어올린 만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될 경우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그에 따라서 한 가지 파이프 라인이 아니라 이 페트론 같은 경우 당뇨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파이프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마다 하나씩 하나씩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이제 누르거나 아니면 주가가 눌러줄 때 다른 파이프라인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이런 순환 매력이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이 돼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말씀드렸듯이 꿈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고점에 사시는 것보다는 출발하기 전 종목 이렇게 페트롤을 제가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팩트린처럼 AI 차트가 7,500원대 처음 매수 사인이 나왔어요. 이렇게 저점에서 이슈가 있다거나 학회에 뭐 출품을 이제 한다거나 뭐 그때 학회에 이제 보고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진입을 초창기 하시는 게 마음 편안하게 좀 잡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신데카 바이오입니다. 제가 아까 명지씨 말씀드렸던 AI 의료 K 멜로디 프로젝트의 수혜주 종목인데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어요. 6월 중순부터 그 바이오 종목 섹터들이 좀 고개를 아까 팩트리처럼 들었었는데 한번 강한 슈팅 이후로 눌러줬습니다. 강하게. 상승분을 거의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9,000원 초반대에서 한번 다시 고개를 들고 16,000원까지 어제 올라왔었는데 그 AI 의료가 눈밑이 쏘아 올린 공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뷰노라든지 뭐 JK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K 멜로디 프로젝트 AI 의료와 이제 신약 개발 합친 이 이슈가 이번 주에 굉장한 좀 이슈를 좀 불러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AI 의료 관련주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금요일부터 이런 부분 좀 짚혔습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가 금요일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 AI 포착이 한번 나왔었고요. 전일 또 강한 슈팅 이루어지면서 단기간에 10,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급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추세 장탄이다 보니까 여기서 따라가기는 너무 부담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추세하다 이렇게 눌러준다면 W자의 상승을 한 번 더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10,000원대 저점 한번 눌러줬을 때 넌지시 한번 배트 짧게 잡고 진행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15,000원, 16,000원 고점에서는 따라잡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인벤치지 랩입니다. 거의 뭐 동일한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신약이 학회에서 출품이 되고 있고 전임상 단계에 있는 이 신약이 시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거의 9,000원 부근에서 17,000원, 신테크 바이오 비슷하죠.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을 때 고점에서는 절대 추격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11,000원대 구간 온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로 진입을 해도 되지만 기존의 정고점이 12,000원 부근대였습니다. 정고점 12,000원 부근대를 뚫었던 만큼 다시 내려온다면 이 12,000원 부근대가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2,000원부터 11,000원 이 사이에는 분할로 진입을 해봐도 유효할 것 같고요. 대신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바이오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뿐만 아니라 가는 종목이 나온다. 그리고
저점 바닥 구간에서 이슈 있는 종목이 나온다면 저는 무리하지 않게끔 괜찮은 자리에서 추천드릴 의향이 있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가 베팅 종목이 굉장히 한 몇 개월 만에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종가 베팅 종목이 바이오 섹터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종목 오랜만에 제가 진입을 할 정도면 정말 괜찮아 보여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오늘 종가 베팅 종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꿈을 먹고 자라는 제약바이오주 또 새 종목에 대해서 차트 설명까지 듣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어서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부스터 종목은 뭘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중 하나인 전액 생산 업체, 생산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양극재뿐만 아니라 동박, 소재, 그리고 응급재까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전액 생산 업체가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부각을 좀 덜 받고 있어서 어차피 순환매가 돈다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음에는 전액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대규모 증설을 통한 전액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른 실적 성장이 이제는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4위에서 2026년, 이제 불과 3년 안에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신규 고객사 확보뿐만 아니라 대규모 증설을 통한 판매량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의 전에 핵심 원소재인 리튬이온 생산 공장까지도 착공이 들어가서 이제 시장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이 약속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최근 2차 전지 원소재 탈중국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만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꺾이지 않는 추세, 저점을 계속 끌어 높여가고 있으면서 추세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있고요. 추세와 추세 상단과 하단이 좀 중간 정도 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살짝 눌러준다면 저는 한 72,000원에서 7만 원 초반대까지는 분할로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요. 추세 상단인 8만 원을 시원하게 뚫을 경우 최근 고점인 9만 5천 원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노란톡방에 종목 공개해드리면서 진입 사인은 제가 살짝 눌러줄 때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부스터 종목의 힌트는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인데요. 우리 전문가님 지난주에 또 2차 전지주로 수익을 냈죠. 바로 LNF로 18일에 진입을 해서 매수를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매도를 하면 7.5%의 수익을 보여줬고요. 또 HB 테크놀로지도 13일에 매수해서 그 다음날 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6.2%로 또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2차 전지주로 나도 같이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2차 전지 또 전해액 관련주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지금 이제 들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금일 강의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더 벌어진 한미 금리 차가 걱정되시는 분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반년째 지금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동결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금리 인하는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페드가 7월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서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이틀 남겨놨는데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초로 2%, 2.0 BBP로 벌어질 전망입니다. 2%라는 단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최대치거든요. 이만큼 금리가 벌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굉장히 1,200원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외인들이 또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차 확대가 국내 경제에 급격한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상 첫 2bp,
2%포인트의 역전을 앞두고 굉장히 좀 차분하다. 7월에 연준 금리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확정됐지만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한미 금리 역전이 예고됐음에도 커다란 불안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에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인식이 아마 이번 금리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막바지에 접었다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됐다 보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대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 정책 경로가 쉽게 하반기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는 없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골드락스로 가는 분위기라 이런 추세가 갑작스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시장의 변수, 갑작스러운 악재에 대해서는 제가 미어캣처럼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만큼 시장에 그런 징조가 보인다면 좀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노란톡방에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FOMC 정례 회의 꼭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아까 이슈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종가 베팅 힌트는 제가 오늘 교육이라든지 독서 종목을 좀 빠르게 좀 시간상 안 내드렸는데 남은 시간 동안 종가 베팅 종목을 좀 천천히 좀 알려드릴게요. 위식도, 이런 역류성 식도라든지 이런 역류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최근 멕시코에서 이어서 페루까지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남미 시장을 먹고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전 세계 100개국 2028년까지 진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AI 신약 개발 기업, 제가 아까 신데카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AI 신약 개발이 굉장히 좀 뜨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 신약 개발 기업이 A&B와 AI 신약 기술 활용한 공동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어 있고 견조한 성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8년까지는 견조한 성장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바이오 섹터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손을 꼽히는데 흑자 기업이에요.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하반기 이제 실적이 견조한 이유가 중국 로열티 매출이 본격화가 될 거라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하반기 매출 영업이익 성장되면서 AI 신약과 이런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이 페루, 중남미 그리고 미국의 임상 3상도 지금 진행 중이라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크게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바이오 섹터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밀렸던 이런 하락 추세를 쭉 이어가다가 7월 초 고개를 들었어요.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고개를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3만 원 초반대 섰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는 분할로 진입해도 크게 늦지 않다. 위에 있는 매물대 37,000원만 강하게 뚫어준다면 위가 이제 열려 있어요. 그만큼 이제 4만 원대 논란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강력하게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라 이번 종목은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 이번 주 어느 시점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모아갈지 비중과 진입 가격 제가 상세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오늘 갖고 오신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는요. 숙취 음료로도 유명한 제약주입니다.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제약주와 또 부스터 종목의 종목명 또 매매 타점까지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앵커님. 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